독서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문제 먼저 보고 선지를 막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냥 조금 수준 있는 풀이를 하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독서 문풀 과정이요. 그냥 크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글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독서 문제 풀 때 문제 먼저 보는 거 도움 돼요? 그리고 선지 먼저 보면은 뭐 이렇게 문제 잘 풀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걸 이제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야. 또 유튜브 같은 데서 문제를 먼저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화작 그냥 문제부터 거꾸로 출발하는 사람들 고수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작 그렇게 푸는 사람들 10분 안에 막 클리어 해버리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독서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문제 먼저 보고 선지를 막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독서는요,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유형이라도 먼저 보면 안 돼요? 형 뭐하러 봐? 유형 다 뻔한데. 그렇잖아. 먼저 안 봐도 됩니다. 그냥 글부터 읽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하게 되겠어요? 문제나 선지를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선지를 보다 보면 우리가 판별이 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판별이 되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판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었고 그런데 선지를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예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이 안 돼. 그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모든 정보를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판별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때 뭐를 해주냐면은 두 번째 읽기에 들어가게 돼요. 제독입니다. 그러면은 읽기가 크게 보면은 초회독과 그 다음에 제독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초회독은 보통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은 거시와 미시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럼 거시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세부적인 정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청킹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묶어서 여기는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정보를 기억을 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정보의 위치, 정보가 배열되어 있는 구조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하는 것이냐? 맥락을 파악을 하는 거죠. 흐름. 이걸 파악을 해놓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판별이 안 된 애들은 대체로 어떤 애들이겠습니까? 판별이 안 됐던 애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전개 방식 적절한 걸 물어봤어? 그런데 만약에 판별이 안 됐어? 그러면은 초회독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전개 방식 적절한 거는 내가 답이 뭐라 그랬어? 전체 구조라 그랬잖아. 그게 안 보이면은 그러면은 얘가 잘못된 거지. 그치? 그래서 전개 방식 적절한 거 문제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초회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판별이 안 되면은 그 판별이 안 된 애들은 전부 다 뭐겠니? 그거는 세부 정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자, 그럼 세부 정보를 찾으러 가야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제독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거시와 미시 중에서 당연히 이제 뭐다? 미시한테 포커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수식이 여기 있네라고 여기서 읽었어. 그럼 문제에서 수식에 대해서 수식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서 내가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때 미시적으로 수식을 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정보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제독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러면 다 훑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럼 뭐다?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겠지. 자, 만약에 얘가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다가도 그냥 미시만 안 쓰고 왜 거시 썼는 줄 알아? 자, 거시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로 뭐다? 위치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위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답을 해주고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문제 푸는 걸 복기를 한번 쫙 해보세요. 그러면은 옛날에 되게 예를 들어서 지문 엄청 쉬울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지문을 한 번만 읽어라라는 얘기가 있었어. 지문 한 번에 읽고 문제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근데는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세부 정보를 많이 묻지도 않았고 세부 정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은 또 뭐도 됐었냐면은 이게 근거가 위치가 다 어떻게 되냐면은 근거 위치가 막 흩어져 있지 않아. 요 문장에 대한 그럼 근거가 여기 있으니까 1대1 매칭이 돼?
그러니까 그때는 선지 보고 거꾸로 타고 가서 그냥 찾는 거 됐어요. 마치 뭐처럼? 화작처럼. 혹은 아니면 매체처럼. 야, 매체 문제 풀 때 누가 이걸 다 읽고 있어? 그거 다 읽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독서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냥 조금 수준 있는 풀이를 하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건 됐죠?